학교를 안 가니 더 뭐랄까 도태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부지런하지 못하고 막 왜? 자네 괜찮아? 네. 괜찮아? 5문제입니다. 빨리 하면 더 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 봅시다. 261번 문제 되겠습니다. 2차 함수 y는 fx라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 알려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꼭지점의 y좌표가 3이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랑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3. 맞죠? 여러분들 직접 그림 보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두어져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fx라는 2차 식을 제곱한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거 4차 식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2 곱하기 fx 그쵸? 마이너스 3은 0이다라는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주어져 있는 이건 몇 차 방정식 명령아? 2차? fx라는 식이 2차 함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2차 식이야. 4차. 그치. 그럼 4차 방정식의 근은 총 4개가 나올 텐데 이 방정식의 근 중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4차 방정식인데 이 fx라는 식 자체를 우리가 유도하지 못해요. 얘는 알고 있는 게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3인 것 빼고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그치?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fx라는 이 공통 부분을 t로 치환시켜서 문제를 보시겠죠. 그치? 그죠? 그럼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될 테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t가 일단 어떤 수가 되어야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t라고 치환시킨다면 잘 봐. 주어진 식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이다라는 t에 관한 방정식이 나오겠죠. 괜찮죠? 여러분들 근데 원래대로 쓰면 여기다가 이 범위도 써야 돼. 왜냐면 봐봐. 이 얘기를 안 하려 했는데 선생님 성격이 좀 그래서 얘를 t로 쓰는데 x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그 값들이 다 나오는데 그 값들이 다 마이너스 3보다는 큰 수들만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t라는 이 x에 네가 모든 수를 집어넣어도 이때 나오는 이 t라는 녀석은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은 수들만 나올 거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 주셔야 나중에 조금 더 응용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니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너무 어려우면 이걸 무시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얘를 풀어주시면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알고 있을 거야. 그치? 그치, 명연아? 네. 뭐하고 뭐? 마이너스 1하고 3이고 2니까. 네.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3. 그렇지. 그치? 그럼 이때 우리가 해당되는 이 t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랑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3하고 1. 그렇지. 마이너스 3 또는 1이라는 수가 됐을 때 성립하겠지. 이 값들은 우리가 해당되는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이 두 값이 다 가능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t라는 값이 마이너스 3이거나 t라는 값이 1일 때 주어진 식을 성립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건 무엇이냐면 이 t라는 수가 원래 뭐였냐면 fx잖아. 우리가 알고 있던 2차 함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t 대신에 fx라고 바꿔주시면 이 값이 마이너스 3이 되게 해주는 x값들이 이 방정식의 근이 될 거고 또 이 fx라는 이 식을 1로 만들어주는 이 방정식의 근들이 우리가 원하는 근들이 될 거라는 방정식이. 그러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는 x를 찾으면 그 x가 이 방정식의 해가 될 거고 이 식을 1로 만들어주는 x값들을 찾으면 주어진 4차 방정식의 나머지 두 개이 나올 거라는 거지. 그치?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fx라는 식은 모르지만 이 그래프는 줬잖아.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fx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3이 되게 해준 x를 찾는 거야. 영현아,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 되었다라는 것은 fx가 y랑 같을 거니까 y가 마이너스 3이 나오게 해주는 x를 찾는다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는 그려져 있고 이 그래프도 그려놓은 다음에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해될까? 천천히 생각해봐. 이 fx라는 식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 함수값, 이걸 우리가 y라고 하잖아. y가 마이너스 3이 되었다는 소리는 이 그래프 중에서 y가 마이너스 3인 게 어딨어? 물어보는 거잖아. 그 y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y가 마이너스 3이라는 요 선과 만나는 점일 거니까 이게 y는 마이너스 3이 되는 모든 점들을 이어준 선이잖아. 그치? 얘랑 만나는 점이 여기 딱 하나 있지. 그치? 그치? 그럼 이 식을 성립하게 해주는 x값이 뭐야? 하나 있다라는 거야. 실근.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성립하게 해주는 x값이 하나 있어. 그걸 알파랄까? 그 알파가 요 점의 알파라는 거지. 이 식에다가 알파 넣으면요 그때 y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야. 이해돼? 이걸 천천히 한번 이해해봐. 곱씹어 보라는 거야. 그럼 일단은 이 식을 성립해주는 근 하나가 실근이 나왔기 때문에 실근의 개수에 한계가 있다는 거 찾았어. 그죠? 그 다음 밑에 것도 되잖아. 이 식이 1이 되게 해주는 식.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식이 이렇게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y가 1이 되는 식을 찾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y가 1이라는 직선과 이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 몇 개인지 찾아본다는 거지. 그럼 y가 1이라는 것은 여기 어딘가에 1이라는 선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y가 1이 되게 해주는 x가 있냐 봤더니 여기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 수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1 혹은 감마를 넣었을 때 1이 나옵니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성립하게 해준 x값이 베타와 감마라는 실근 두 개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때도 실수가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실근이 된다 해서 실근 개수가 두 개가 추가된 총 3개의 실근이 존재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실까요? 그래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보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fx는 마이너스 3이라는 방정식으로 보지 마시고 두 각각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의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와 같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 풀 때 실근의 개수를 찾으세요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거지. 그치? 그죠? 되게 중요한 문제고 좋은 문제니까 한번 다 곱씹어 보면서 꼭 한번 다시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죠? 쌤 지워도 되죠? 선생님 지워도 되지? 잘 봐두고 충분히 할 수 있어. 쌤 영상 보면서 노트 펴서 이해될 때까지 쓰면서 하면 충분히 돼. 그죠? 지금 여러분 4문제 푸는데 거의 1시간씩 쓰고 있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와서 그냥 놀다만 가는 거니까. 한번 더 보시고 봐요. 자, 262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읽어봅시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 있습니다. 이 fx인데 최고차항이 1이래. 오케이. 그 다음에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래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래. 2차 함수의 최소값은 표준형으로 구했을 때 뒷부분이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형태의 그래프를 했을 때 이 지금 첫 번째 줄에 줬던 게 뭐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일 거니까 a는 1이라고 준 거고 이 그래프는 x에 p를 집어넣었을 때 가장 작은 값이 q다라는 것을 쓰기 위해 쓴 거잖아.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이 q가 마이너스 3이다라는 것도 준 거라고. 그렇지.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fx는 이 p의 값만 모르고 다 알고 있는 상태라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첫 번째 구절을 한번 읽어봤더니 fx가 x-p라는 수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형태의 그래프구나 라는 것을 유도한 거야. 여기까지 오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쵸? 이 상태에서 또 읽어볼게. 그리고 이 fx라는 이 식에다가 2를 뺐대요. 2차식이지? 그 2차식을 0으로 만든다. 2차 방정식이지. 이 방정식의 부분, 이 식을 성립하게 해주는 x값들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럼 봐봐. 우리 이 식은 주어져 있는 이 식에다가 2를 빼면 되잖아.
맞아? 그 우리가 원하는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지. x-p라는 수의 제곱 마이너스 3에다가 2를 뺐다. 그지? 이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이 방정식의 두분이 다음과 같다. 쓴 거랑 마찬가지야. 그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분이 알파와 베타구나 라고 주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의 값이 3이다 라고 줬다는 거야. 이 힌트를 쓰라는 거지. 그치? 그치? 이걸 이용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문제 풀었을 때 이 fx라는 2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 이 방정식의 두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접근됐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까지만 정리해. 오케이, fx 이렇게 생겼어. 오케이, 정리했어. 이 식에 2를 뺐어? 그래, 2차식이야. 그걸 0으로 만들었어?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를 따는데. 그래, fx가 이거니까 여기서 2 빼주면 이렇게 나오겠지. 두근이 이렇게 나왔어. 근데 우리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요 힌트 줄 테니까 요거. 요 힌트를 적절히 이용해서 이 값이 3인 걸 이용해서 이 p의 값이 몇인지를 알아내고, 그치? 그걸 이용해서 fx식이 뭔지를 알아냈으면, p가 뭔지 알았으면 fx 맞는 거잖아. 그 fx를 0으로 만드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을 물어본다라고 쓰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럼 해보자. 이걸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오케이, 알파 베타 분의 베타 베타 알파 알파 그러면 베타 제곱 알파 제곱 더한 거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이 3과 같다라는 지금 식이 나온 거지. 그렇지? 요거 성립한다 라고 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 값을 3 알파 베타랑 같다고 쓸 수 있는 거고, 우리 알파 베타라는 이 두근을 알고 있으면 2차 방정식은 두근의 합과 곱을 알 수 있잖아. 문자를 서서 우리가 쓰는 건 얘는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 영년아,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이 식은 요거 제곱에서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2알파. 그치. 이 알파 베타인 거랑 같다 쓸 수 있지. 그치? 그게 3 알파 베타와 같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썼을 때 이게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 얘를 이항시켜 주시면 어떻게 나와? 아,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의 제곱이 5 알파 베타와 같다라는 이 식을 이용해서 해당되는 p가 뭔지를 구한다는 거지. 그럼 얘를 일단 뭐 해야 돼? x제곱, x 상수항으로 표현해 놔야 그걸 가지고 두근의 합과 곱을 알 수 있잖아. 그치? 정리해 주시면 x제곱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2px 나올 거고. 괜찮죠? 그 다음에 p제곱에다가 5를 빼준 식이 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두근의 합은 명렬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p. 2p, 그지? 두근의 곱은 p제곱 마이너스. 그렇지. 그죠? 그럼 이 두 녀석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p에 관한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자, 넣어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2p를 넣었어. 그럼 2p라는 수의 제곱이랑 5 곱하기 알파 베타니까 p제곱 마이너스 5가 같다라고 쓰는 거지. 그렇지? 2p의 제곱은 4p의 제곱. 4p의 제곱은 5p 제곱 마이너스 25는 5p 제곱 마이너스 25. 고로 4p 제곱 넘겨주면 p가 제곱. p 제곱이라는 녀석이 결론적으로 25와 같다라는 사실을 얻어내는 거지. 그렇지? 그럼 p가 풀만 5라는 거야. p가.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뭐야? 이 방정식의 두근의 곱이지. 그치? 자, fx는 뭐였어? fx는 뭐였어? fx는 x-p의 제곱 마이너스 3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p가 플러스 온지 마이너스 온지 다 둘 다 써야 되잖아.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일단 얘를 정리해보자는 거야. 여기서 두근의 곱이 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얘 정리해봐. x제곱.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fx는 0이라는 식은 이 식이 0인 식일 거니까 써주면 x제곱 마이너스 2p x 나올 거고요. p제곱 마이너스 3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죠? 이 방정식에서의 두근의 곱, 이 방정식의 두근의 곱을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서 두분의 곱은 뭐야? a분의 c니까 p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거 아니야. 근데 p제곱이 몇이었어? 25였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원하는 값은 25에 3 빼준 22가 답이 되겠다라는 것을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치? 이해돼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다음과 같다라는 것을 유도해주는 문제까지입니다. 어때요? 할만하죠, 여러분들? 그죠? 천천히 보시면서 첫 번째 구절을 통해서 이 식을 만들 수 있는 게 이게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거기다 2를 빼준 2차 식을 방정식의 두근을 가지고 식 정리를 해서 두근의 합과 곱을 유도해 놨다면 이 힌트를 우리가 원하는 p에 관한 식으로서 유도할 수 있게 된다. 그죠? 그럼 또 p의 값을 알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 방정식, 이 2차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이 방정식 내에서의 두근의 곱인 p제곱 마이너스 3의 값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죠? 체크해 놓으시고. 왜 다들 말해줘? 삼 번 문제는 좀 어려우니까 선생님 설명 한번 들어보고 선생님이 한 번 더 정리해주면 그거 보면서 이해한 다음에 쓰세요. 됐죠? 자, 63번 문제입니다. 문제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어렵다 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범위까지만 잘 보시면 돼요. X라는 녀석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이야, 너무 힘들다 이거. 0 이상 그리고 1 이하다라고 나와있지. X를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야. 이 녀석에서 우리 Y라는 녀석 2차 함수 그래프를 한번 표현해 봤다는 겁니다. EAX 이렇게 나왔어요. 이 그래프의 최대값 라지 M을 쓸게요. 이 라지 M의 값이 3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뭔 소리야? X를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다 집어넣어서 그 값들을 다 Y라고 했는데 그 Y 값 중에서 가장 큰 게 3이라는 거예요. 다시 X를 여기에 있는 숫자들만 쓰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뭐 0.1이라던가 0.03475나 뭐 어떤 모든 수들을 이 함수의 X에다 다 집어넣어서 그 값들을 구했을 때 그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 3이다라고 나온 거야. 괜찮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래프가 2차 함수다 보니까 최고차항이 음수라서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와 있을 거라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 0과 1 사이라는 것은요,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요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0과 1이 어디 사이인지 모르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0과 1이 이 축이라는 이 축을 기점으로 축을 포함하지 않고 왼쪽 부분에 있는지, 아니면 축을 포함하고 있는 가운데가 되는지, 아니면 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쪽 부분에 0과 1이 있는지를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지. 그치?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방정식을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축이라는 거야. 축이 어딘지는 알아야 될 거야. 그치? 영현아, 축의 방정식 구하는 거 기억나? 뭐였지? 2A 마이너스 2a 분의 1. 그치?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여기서 a가 마이너스 1이지. 그치? 여기서 b가 뭐야? 2a지. 그치?
그럼 축이 뭐야? A지, 그치? 한마디로 이 방정식의 축 자체가 X는 A라는 축일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아, 이거 범위를 잘 나눠서 그때그때마다 확인을 해봐야겠구나 쓰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이 축이 X는 A라는 녀석인데 우리가 원하는 이 A라는 녀석 사이를 어떻게 놓냐는 거지. 0과 1이 이 A보다 왼쪽에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한마디로 X를 여기만 쓰겠다는 거야. 0에서부터 1까지. 한마디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A라는 숫자가 1과 비교했을 때 A가 더 큰 범위가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맞아? 그럼 이 범위 1대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이렇게만 그려지잖아. 그렇지? 이 그래프의 최대값은 어디서 나와? 1을 집어넣어서 나오지. 그렇지? 맞아?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함수식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 최대값인 3이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지. 맞아?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이 값을 성립하게 해주는 A 값을 구했을 때 그 A가 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성립한다는 소리인 거야. 두 번째 봐봐. 그럼 우리가 이번에 뭐야? 0하고 1을 여기가 0이고 여기를 1을 쓸 수 있지. 그렇잖아. 여기는 X는 A라고 놨을 거니까. 그럼 두 번째 건 뭐야? A가 0하고 1 사이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최대값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항상 어디서 나와? 꼭지점의 좌표를 넣어서 나오겠죠. 그렇지? 그럼 이때에는 이 그래프에 A를 넣었을 때 값이 최대값 3이 나올 것이다. 판단식이다. 네? 자, 세 번째는 그럼 뭐야? 아, 그러면 A가 0에서부터 1이 여기 있다고 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게 X는 A라는 축이 될 거니까 A가 0보다 작을 때 그치? 0보다 더 작을 때 이때에는 최대값이 여기서 나오죠. 그치? 돼요? 그럼 이때는 뭐가 나와? 아, 이 그래프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최대값 3이 나오겠구나 라고 판단해 놓고 이 조건을 성립해주는 A 범위가 다 해당되는 범위 안에 들어있는지 확인을 본다는 거지. 그치? 그럼 첫 번째 범위로 가봐. 범위로 1을 집어넣었어. 뭐 나와?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이고 1 넣어주면 2a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a가 나오잖아. 그 값이 3이 되게 해주는 a를 찾아봤다. a 몇이야? 2지. 맞아? 2a는 4니까 a는 2 나올 거야. 맞아? 그럼 이 2는 우리가 원하는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어 안 돼 있어? 포함되어 있지, 그치? 이거 정답이야. 2면 된다고 a가, 그치? 두 번째 봐봐. 0과 1 사이다 쳐. a를 집어넣었어. 그럼 뭐 나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제곱 되잖아. a를 넣었으니까 여기도 a제곱 될 거야. 그치? 이 값이 3이다 썼을 거 아니야. 그럼 a제곱이 3이 됐다는 소리일 거니까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값이 나오지. 그치? 근데 루트 3도 여기 범위에 포함되어 있잖아. 루트 3 1보다 더 크니까. 마이너스 루트 3도 음수니까 안 되겠지. 그치? 그럼 이때 이 a는 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 그럼 이때 어때? 성립하지 않겠지. 그치? 그죠? 이때는 우리가 a 값이 없다라고 쓴다는 거지. 이 범위에는 a가 없었어 라고 쓰는 거니까. 세 번째 어떻게 돼? a가 뭔가 작을 때. 이때는 최대값이 뭐일 때? 0 넣었을 때야. 0 집어넣어봐. 그럼 0 나오지. 0이 3대? 없지. 그지? 이때는 해당되는 a 값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해당되는 조건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a가 어떤 숫자일 때? a가 2일 때에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여기에 1도 포함시킨다 하거든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a라는 숫자가 1보다 크거나 1이든 상관없어. 1일 때는 어차피 a가 1일 거니까 똑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도 0일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안 써주는 거거든요. 그죠? 얘가 0보다 작은데 a가 0이어도 굳이 상관은 없어. 그치? 어차피 그 0이 a랑 같다면 0을 넣었을 때 값이 a랑 같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지금은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냥 이렇게 딱 잡아놔요.
괜찮지? 그래서 이 그래프가 왜 이렇게 잡혀져 있는지, 축이 문자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범위가 축을 포함하는지, 포함하지 않았다면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지, 아니면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지 따라서 어떤 수를 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오는지를, 어떤 수를 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오는지를, 어떤 수를 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오는지를 인지하기 때문에 이 범위에 해당되는 A 값들이 우리가 원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범위를 풀어주는 문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아예 손을 못 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시고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그 다음에 64번 문제. 지금 쓰고 있는 거지? 쓰면 말해줘요. 물 한 잔만 떠와서. 됐습니까? 자, 두 문제 나왔습니다. 주문합시다. 자, 64번 문제입니다.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여러분들 이거 몇 차 함수? 당연히 몇 차 함수? 4차. 그치? 4차 함수는 우리가 그려본 적이 없어요. 이 4차 함수는 x가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 겁니다. 그렇죠? 이 그래프는 x라는 숫자가 x가 a일 때 a라는 수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 최소값 스몰 a나 쓸게요. 이 함수의 최소값 b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것 성립해주는 a와 b가 도대체 어떤 숫자인지 찾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4차 함수를 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치환시켜서 문제를 푼다가 하지, 그치? 그럼 공통 부분을 문자로 쓸 텐데 공통 부분이 뭐죠? 영연스? 공통 부분을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x제곱 플러스 x. 그렇지. 그럼 얘를 우리가 문자 a라 할까 이번에는? 그럼 a에 관한 2차식이 되는 거니까 x가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겠지, 그치? 그럼 얘를 그대로 두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그럼 얘를 3으로 묶어주면 2x 되겠지,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럼 얘를 a로 바꿔도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다 그걸 쓰는 거야. 잘 봐. a를 x제곱 플러스 2x로 쓸 거야. 근데 쌤이 말했잖아.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어. 모든 실수 x를 쓰기로 했을 거니까. 근데 그 x 값들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값들이 다 모든 실수도 표현된다는 말은 못해. 왜? x에다가 아무리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이런 값들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값 아래로는 a가 안 나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x에다가 니들이 원하는 수를 막 집어넣어도 어떤 특정 수 아래에 해당되는 값들은 안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범위를 써줘야지. a를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말이 뭐냐? 얘를 a로 바꾸는 건 좋아. a 플러스 2 곱하기 a 플러스 3 플러스 3a 플러스 1 좋아. 근데 내가 알다시피 이 a를 모든 실수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가지고 최대값 최소값을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지. 그치? 한마디로 뭐야? 치환을 시킬 때에는 꼭 뭐라 해야 돼? 범위를 구하라는 거지. 무슨 말이야? 치환을 시키면 반드시 그 치환시킨 문자에 대한 범위를 꼭 구해야 된다는 것을 적용하겠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을 A로 치환시켰다면 그 치환시킨 A의 범위를 무조건 구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을 A로 쓰랬을 거니까 이 그래프는 우리 그릴 수 있잖아. 이 그래프의 최소값, 최대값 범위 구할 수 있지, 그치? 그치? 이 그래프 한번 보자. 여기가 중요한 거야. 여기서 여기 A 범위 구하는 이 부분.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표준형 바꿔주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x제곱 플러스 2x니까 플러스 1 쓰고 마이너스를 탭 봐서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치? 그럼 이 그래프는 우리가 알다시피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일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꼭점이 잡힌다는 거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잡히잖아. 그치? 그리고 그래프가 아래로 불러가잖아.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우리가 원하는 A 값들은 뭐야?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값보다 위로만 나오겠지, 그치? 명심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x에다가 어떤 수를 넣었을 때 그때 나오는 y 값들은 최대값은 모르지만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a라는 녀석이 이 함수값 a가 이게 y잖아, 얘들아, 그치? 이게 y 같은 거잖아. 얘가 분명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수들만 나오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돼요? 괜찮습니까? 이거 못하면 다음 거 하나 의미가 없어. 그치? 치환시켰을 때 그 치환시킨 범위를 구한다. A가 그려봤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만난다더라. 여기 점이고 그 그래프에서 아래로 보면 이런 그래프 나온대. 그치? 이게 X축이고 그 값들을 찍어놓은 게 A가 된단 말이야. 그럼 A라는 값들이 마이너스 1보다 큰 수들만 나온다는 거지. 그치? 어떤 수를 넣어도 그 숫자들이 어떤 수를 넣어도 그 숫자들이 마이너스 1보다 큰 수들만 나올 겁니다. 그래서 A 범위가 다음과 같다 쓸 수 있는 거지. 그 A의 범위를 이 치환시킨 2차식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A 대신에 있잖아.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수만 써야 된다. 범위를 잡아줘야지. 그치?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푸는 거죠. Y는 A제곱 5A 8A 6 7 이렇게 나오는 거다. 대신 확실히 A 대신 있잖아.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은 수만 쓰기로 했다. 자, 이 그래프의 축은 명년 A에 관한 2차식인데 아래로 볼록이야. 축 A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4가 축이야. 그치? 이 축이 마이너스 4란 소리야. 근데 우리가 쓰고자 하는 A 범위는 뭐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1 어디 있을까? 여기 있겠지. 맞아? 그럼 마이너스 1 이상 거는 이렇게만 그래프로 그리겠다는 소린 거잖아. 그럼 이 그래프에서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잖아. 왜? 우리가 원하는 어떤 x를 썼을 때 최소값이 나오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그럼 우리 뭐 쓸 때야? a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최소값이 나올 거라는 거지. 그치? 그럼 그때 최소값을 y니까 n이라 쓸 수 있어.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뭐 나와? 1, 마이너스 8, 플러스 7이잖아. 몇이야? 0 나와? 그럼 최소값은 뭐야? 0이라는 거지. 그치? 오케이. 얘 0입니다. 구했어. 근데 그럼 a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이야? 아니지. 이건 x잖아.
우리가 a를 뭐로 썼었어? a가 뭐였어? x제곱 플러스 2x였잖아. 그 값이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맞아? 그럼 뭐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0일 거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 0일 때잖아. 한마디로 x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똑같이 마이너스 1이 나오긴 했지만 그치?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일 때 그 최소값은 0이 나옵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괜찮죠? 여러분들 이 문제 유형이 어려운 문제 유형은 아닙니다. 주어진 답은 a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1이 나는데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치환 오케이 너무 잘했어. 하지만 이 치환시킨 문자의 범위를 한다. 치환시키면 항상 그 녀석의 범위를 구한다. 아, 이 a는 대신 마이너스 1 이상밖에 안 나오네. 그럼 이걸 치환시키면 이 식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최소값은 이 y의 가장 작은 값일 거니까 이 범위를 알고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축이 마이너스 4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니까 이게 범위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아,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수를 대입했을 때 가장 작은 y 값이 나온다. 그 녀석이 0인 건 오케이. 근데 우리는 어떤 수를 썼을 때에서 x에 어떤 수를 넣었을 때니까 a가 아니잖아. a가 원래는 x제곱 플러스 2x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그래프의 최소값이 나왔으니까 그때 x값을 구해봤더니 똑같이 마이너스 1 나왔을 뿐인 거지. 그치? 최종적으로 마무리까지 잘 주셔야 됩니다. 괜찮죠? 정리 한번 해보시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65번 문제까지만 하면 일단 또 두 번째 챕터 완성이 된 거고요. 다 했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265번 문제 되겠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x에 대한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a 마이너스 1은 0이다. 자, 복잡해 보이죠? 이 녀석이 두 실근이 있는데 두 실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놨어요. 이거 다 실근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알파에다가도 5를 더하고 베타에다가도 5를 더한 값을 곱했을 때의 이 녀석의 최대값. 최대값이니까 라지에 쓸까 선생님이? 최대값을 구하시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알파 베타는 문자가 두 개니까 알파가 바뀌면 베타가 바뀌기 때문에 이 식을 한 문자의 식으로 바꿨을 때 그 식이 2차 식이면 너무 좋겠다는 거죠. 그치? 그치? 자, 그럼 이 녀석을 전개 주시면 알파 베타에다가 5알파와 5베타를 더할 거니까 5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5, 5, 25. 그치?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죠? 우리는 뭐 하면 돼? 주어진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 연계를 알고 있을 거니까. 그치? 이 방정식의 두 분의 합을 명령하나 뭐지? 두 분의 합? x제곱 마이너스 a. 네네. x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 두 분을 알파 베타래. 이 방정식의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야? a분의 b잖아요. a분의 b야? 두 분의 합이? 혜림아, 네? 방정식의 두 분의 합 A 플러스 a 플러스 1이요. 마이너스 a분의 b지. 집중해. 알았지? 두 분의 곱은 영냐? 네. 이 방정식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얘는 a분의 c니까. 그지? 곱은 그대로고 합은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야. 그죠? 그럼 그걸 여기다 똑같이 써주면요. a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알파 베타니까 요거에다가 플러스 5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a 플러스 1 들어갈 거, 그치? 플러스 25라는 이 식으로 바뀐 거지, 그치? 돼요? 그럼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다라고 쓰기 때문에 어떤 a를 썼을 때 어떤 가장 큰 값이 나오는지 물어보는 거지, 그치? 그죠? 우리가 원하는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요. 마이너스 a 제곱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2a에서 5a를 더할 거니까 3a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1에서 5를 더할 거니까 뭐야? 4 있을 거고요. 25 더하면 29까지 나오지, 그치?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한다라는 거지, 그치? 이 식의 최대값. 그죠? 이 식의 값을 우리가 b라고 써주면 b의 최대값, 맞지? 우리가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해당되는 값을 유도할 수 있다더라. 그죠? 자, 그럼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3a일 거니까 영현아 몇이 필요하지? 플러스 9. 플러스 9? 2분의 3. 2분의 9, 2분의 9. 2분의 3이니까 4분의 9. 그렇지? 이 녀석의 절반인 마이너스 2분의 3의 1을 가지고 쓸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4분의 9가 밖으로 빠지면서 얘랑 만나서 할 거니까 플러스 4분의 9가 되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녀석이는 a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즉 a가 2분의 3이라는 숫자일 때 가장 큰 값을 유도하는데 그 값이 뭐냐? 4분의 29 더하기 9네, 그치? 4, 9, 36, 2, 4, 8 116 더하기 9니까 225 맞아요? 맞습니까? 어? 125지. 그죠? 그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식의 최대값은 몇? 2분의 3을 넣었을 때 가장 큰 값이 나옵니다. 그것은 4분의 125번입니다. 라고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괜찮죠?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42분이니까 지금 풀었던 문제 한 번 더 정리하시고 본인이 딱 자신 있다 하는 문제 있으면 딱 한 문제만 노트 펴서 한 번 더 풀어보세요. 점검해서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다 흘려버리지 마시고 이 중에 여러분들이 이건 풀 수 있겠다 싶은 문제 있으면 한 번 더 풀어보시고 오케이? 50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도 마무리할게요. 그렇죠?